무대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줬던 개그맨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읽고 매출을 올리는 사장님으로 변신했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저자 고명환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소상공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먼저 얘기하자면 제가 4번을 망했습니다. 2002년부터 개인적으로 시작해서 4번을 망했는데 4번 망하고 손자병법을 읽고 알아낸 게 이겨놓고 싸워라예요. 이겨놓고 싸울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 2002년에 시내시티 앞에서 감자탕집을 처음 시작했는데 정말 24시간 영업했거든요. 거의 거기서 먹고 자고 라꾸라꾸 침대 갖다 놓고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속도만 낸 거예요. 내가 방향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울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예 4번 망하고 알았어요. 아, 이겨놓고 싸울 수 있구나. 손자병법에서 전쟁에서는 547개라 그래서 12가지를 내 나라와 싸울 나라를 비교를 해요. 저 나라와 내 나라의 모든 걸 다 비교해서 이기면 싸워라야. 그러면 이깁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 세상과 싸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기려면 이겨놓고 싸워야 돼. 그러면 어떤 걸 하는 거냐면 확률을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제가 4번을 망하고 메밀국수를 왜 하게 됐냐면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지구에 제 올해 쓴 책 맨 앞쪽에 제가 명나라의 문장가 이타고라는 사람의 문장을 꺼내놨는데 세계는 얼마나 좁으며 네모난 책은 얼마나 넓은가 이래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려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어야 세계가 이렇게 보여요. 인문학은 뭐냐면 인문이에요. 문. 이 문자 그럴문 이렇게 배우죠. 옛날에 문자본에다 할 때 그 문이야. 근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 인간이 살아온 흔적을 뭐라 그래요? 문화라 그러죠. 그 문도 이 문자다. 그러면 인문학의 인문은 인간의 흔적 무늬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문학 역사 철학을 통해서. 왜 하는지 알아야겠죠. 이걸 해보니까 인간이 그려 나갈 무늬를 알아요. 여러분, 세계가 이렇게 보여. 우리가 그거 알고 싶어서 트렌드 코리아 2026 나오면 한 번에 50만 부 팔립니다. 그놈의 책 때문에 내 책이 순위가 안 올라가. 농담이고요. 근데 그 한 권으로 여러분 절대 트렌드를 알 수가 없어요. 트렌드 코리아는 무슨 책이냐면 이런 분야를 공부하라는 책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려온 무늬와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알아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하시더라도 첫 번째가 온난화예요. 그죠? 식당 창업하는데 온난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울 때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추울 때 먹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높겠죠. 확률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게 죽어도 추울 때 먹는 거면 하셔도 돼요. 하지만 확률로 따진다면 저는 요식업은 해야겠다 했는데 업종을 정하지 않고 정해 가고 있어요. 갈표 치면서. 자, 더울 때 이왕이면 더울 때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걸 하자. 온난화. 두 번째 전 세계가 온난화 다음으로 제일 심각한 거 뭐예요? 고령화. 그래, 내가 올리브영 기술 있어. 나 2030 상대로 할 거야. 또 예외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그 죽어도 난 그거 할 거면 해야 돼. 근데 업종을 안 고르셨다면 이왕이면 40, 50, 60, 70, 80 상대하는 게 확률이 높겠죠. 거기 인구가 많고 돈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저는 갖다 붙인 거예요. 온난화, 고령화, 업종 안 정했어요. 그러면서 갈표 쳐 나가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 잠정적 당뇨 환자가 2천만 명이랍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당뇨의 인자를 갖고 태어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식업이나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쪽에 사업하실 분들은 식약처에 내 음식이 내 제품이 당뇨의 치료가 아닙니다. 당뇨에 도움이 된다는 식약처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증 받아버리면 끝납니다. 사실 저는 제 메밀국수를 지금 당뇨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식약처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고 있거든요. 원래 메밀국수는 당뇨에 좋아요. 심혈관 계통이나 당뇨에 좋습니다. 원래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아이가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뇨의 인자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왕이면 돈가스 튀김 먹으러 가는 것보다 고명환이 파는 메밀국수, 야 거기 식약처 인증으로 치료가 아니라 굉장히 도움이 된대. 마음 놓고 오겠죠, 그죠? 아이들과. 그 다음에 저는 왜 제 매장이 일산 동구 설문동이라는 데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야 식당 하면 자리 보러 가자. 가면 평일 점심 저녁 가봐야 되고 주말 점심 저녁 가봐야 되고 금요일 점심 저녁 가봐야 되고 최소한 4-5번은 가서 거기 하루 종일 있어 봐야 된다. 이거 예전 스타일이에요. 원리를 알잖아요.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인구 5만 10만이어도 여러분 먹자골목에는 주말에 점심시간에 사람 바글바글 합니다. 내가 1년 내내 지켜보지 않으면 그 몫을 사실은 그냥 몇 번 가서 본다고 해서 와 여기 사람 많은데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없어요. 큰 덩어리로 살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저는 4번 망하고 난 다음에 왜 고양시로 갔냐면 자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그 밑에 단위 시 단위 중에 인구 제일 많은 데를 찾아보자. 제가 찾았어요. 제 연예인 후배들 중에 제가 이제 요식업을 해서 성공하니까 요식업 하겠다고 하면 저한테 와서 막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꼭 자리를 잡아놓고 얘기를 해. 근데 어쨌든 90%가요. 어디에다가 매장을 찾냐면 지집이랑 가까운데 이미 얻어놨어. 물론 출퇴근이 용이하죠. 근데 출퇴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한 사업체가 아무리 멀어도 거기서 잘 되면 거기서 돈 벌어지면 이사 갈걸? 이사 가면 되잖아. 제가 처음에 저는 봉천동에 살 때 그 매장을 오픈했는데 1시간 15분 걸렸어요. 가는데. 하지만 제가 시 단위 중에 인구 가장 많은 데를 찾아봤어요. 100만 넘는 데가 딱 네 군데밖에 안 해. 시 단위 중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창원시야. 성남시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조사했을 때 2014년에 5개였어요. 100만 중에 나는 그냥 고양시 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후배들이 개그맨들이 대부분이 김포로 이사 엄청 갈 때예요. 김포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만, 30만보다 100만이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갖다 붙여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유현진 교수님의 책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매장이 꼭 1층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2층에 있어야 될 매장, 3층에 있어야 될 매장, 4층에 있어야 매장 다 따로 있고 또 대로변에 있어야 될 매장이 있고 골목 안에 있어야 될 매장이 있고 유현진 교수님이 쓰는 거 보면 이런 거 재밌습니다. 내 매장에 인접한 도로의 끝이 고속도로랑 이어졌는지 올림픽대로랑 이어졌는지 한강 고수부지랑 이어졌는지 이거에 따라서 여기 업종이 다르다. 그리고 여기가 차선이 넓으면 빨리 다니겠죠. 속도와 민감해. 차가 100km로 다니는 데랑 50km로 다니는 데랑 왜 어쩔 수 없이 도로가 좁아서 30km로 다니는 그런 데 있죠. 그러면 이 속도에 따라 또 들어올 매장이 다르다. 사람의 걷는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사람들이 막 좀 빨리 왔다 갔다 하죠. 어떤 데는 느리게 걷죠. 명동 같은 데가 엄청 느리게 걸어요. 사람이 많아서도 있지만 왜 느리게 걸어요? 볼 게 많아서 그래요. 그죠? 볼 게 많으면 느리게 걸어요. 근데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 여기 선릉 그 테헤란로 대로변에 포장마차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포장마차 친구랑 얘기하고 술 한잔하고 하는데 옆에서 차가 막 100km로 달려. 그러면 안 되겠죠. 포장마차.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수많은 것들이 독서를 하면요. 저도 예전에 사람들한테 야 여기 뭐 좋은데 뭐 이런 게 나와 있대. 이런 게 유행이래. 사람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로지 내가 내 뇌를 믿어야 돼. 그래서 내 뇌를 독서를 통해서 내공을 높이는 거죠. 사유의 시선을 높여서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뭐가 있냐면 엄청 능력자들인데 얘네가 얘네 스스로 지가 저를 작게 만들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언어와 이성을 개발한 다음에 물론 발전도 했지만 오히려 우리는 세뇌를 당해. 제가요 프랜차이즈 박람회 강의 다닌 지 지금 한 10년 됐어요. 내가 좀 관심 분야니까 미리 가잖아요. 다니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요즘 40대 후반부터 오시죠. 야, 나 퇴직금으로 뭐 하나 해가지고 월 200~300만 따박따박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요. 제가 10년을 다니면서 거기 오신 분들이 월 500~600만, 월 1~2천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기준 때문에 그래. 지금 특히 5, 60대 분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어오고 있냐면 내 시간하고 돈하고 1대1로 교환해 왔어. 그죠? 절대적이야. 내가 10시간 일한 것보다 15시간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었어. 이거 절대적이죠. 사실은 2000년 이후에요. 10분만 일해도 1년 일한 사람보다 10분 일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시대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 기준이 들어오면 잘 안 바꿔요. 그럼 지금 5, 60대 분들은 그냥 자기가 절대적이야. 내 시간하고 돈하고 1대1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60이야. 근데 우리 아직 튼튼해요. 아직 20년은 더 일해야 되는데 지금도 체력이 뭔가 딸리는 느낌이야. 70대면 내가 체력이 떨어지니까 일하는 시간도 당연히 줄 거야. 누가 시킨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아, 일하는 시간이 줄니까 10시간 일했었는데 5시간 일하면 시간이 줄어, 돈도 줄어. 그러니까 2, 300만 원 맥시멈 그거를 감지덕지다. 그게 맥시멈이야. 여러분 근데 인생의 기회가 3번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한 얘기다. 자기를 가둔 사람이 한 얘기야. 여러분 내가 2, 300이라고 내가 나를 콱 믿어버리잖아요. 양자역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연봉, 매출 5천, 1억, 10억, 100억, 1000억 다 중첩돼 있다. 근데 내가 나를 2, 300만 이거 진짜 절대적으로 믿는 거거든. 특히 자기 친구한테 야 2, 300만 따박따박 내가 아무리 나는 10억 벌 수 있다 100억 벌 수 있다 외치더라도 지가 저를 진짜 믿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야. 그럼 이 사람은 2, 300만 자기의 세계 전체를 2, 300만에 가둬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 5, 600, 1, 2천, 1, 2억, 10억, 100억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무리 날아다녀도 이 사람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걸 우리 선조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오스트리아 철학자가 말한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이래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미국 애들이요 이 말 때문에 오스트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칸트 다 제치고 이 비트겐슈타인 인기 1위예요. 왜?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뭔가 내가 언어를 확장하면 돈도 꿈도 내 목표도 뭔가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질 수 있다는 얘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 내가 2, 300만 원짜리라고 믿고 있다가 내가 내 언어가 확장이 되면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저는 34살에 제가 교통사고 나서 저는 제 매니저가 저 자고 있는데 190km로 달리다가 졸음운전해서 박아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독서의 길로 접어들어서 34살에 사고 났고 지금 53살이에요. 제가 34살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오면서 지금 20년 동안 우리 집에 책이 쌓이는 거랑 내가 종합소득세 내는 거랑 계속 비례해서 와가지고 제가 올해 53년 만에 종합소득세를 가장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믿음이 생겨버렸냐면 나는 월 2, 300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는 20년을 이렇게 되니까 난 지금 50 몇 살에도 돈 잘 벌고 있지만 나는 아니 지금보다 오히려 60, 70, 80, 90 저는 요즘 책 읽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70, 80, 90 내가 100살까지 살면 90의 책을 가장 많이 읽었겠죠. 나는 90의 내 연봉이 제일 높을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버렸다. 근데 그때 가서 우연히가 아니고 그걸 아니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90대에 돈이 잘 벌리는 사업들을 다 벌려놓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앞으로 AI 시대 앞으로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모이셨으니까 어떤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제품 하나가 더 생길 때에 노동비용 시간 중에 뭐라도 최대한 주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목표가 생겨요. 제가 우리 매장이 지금 11년 됐는데 첫 해 5년 동안은 한 10억 그 다음에 5년 이후로는 단일 매장 하나가 계속 12억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저는 코로나 때 매출이 오히려 20% 늘었다. 그래서 계속 연 12억 몇 천만 원 이 정도 찍어요. 내 주변의 친구들이 야, 너 그러면 지금 일산밖에 없잖아. 야, 10개 정도 차리면 주차장 넓은 데 차리면 충분히 10억씩 무조건 찍어요. 내가 볼 때. 근데 우리 지금 직원이 15명이에요. 10개면 150명이잖아. 저출산 등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재료비 상승 그 인플레이션을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4번을 망했어요. 4번 망할 때 하나 잘 된다고 하나 더 차리고 이걸 한 거야 나도. 근데 이제는 매장 하나 더 차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왜? 우리 일산 매장에서 메밀국수 한 그릇이 한 그릇 더 만들어질 때 과정을 보면 재료비 30%, 그 다음에 우린
불을 아무리 화구를 세게 떼도 4분 30초 무조건 삶아야 돼요. 재료비 30%, 시간 4분 30초, 그 다음에 제가 종업원한테 인건비 그대로 줘야 되잖아요. 한 그릇이 한 그릇 만들어지는데 노동시간 비용이 그대로 들어가. 이런 거는요, 앞으로 인건비랑 인플레이션에 집니다. 우리나라 인구 줄면 외국인 노동자 데려오면 되지 않나요? 제도 시스템은요, 항상 느려요. 20년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 있었어요. 지금 대통령이 자 우리 인건비가 비싸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외국인들이요 들어오시오 한다고 들어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은 항상 느려.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인문학을 공부해 보면 교육 제도, 교육도 마찬가지야. 항상 느려. 과학과 생명 연장의 기술 이것만 엄청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받은 교육은요 굉장히 오래된 구닥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저 오늘 핸드폰 바꿨는데 갤럭시 25, 21을 썼었거든요. 그 주변에서 계속 막 나한테 아저씨 같다고. 아저씨인데 뭐 씨. 어쨌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60세 이후에 교육이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여러분 주변에 물어봐요. 내 친구들도 서울대 연고대 나와서 대기업 공기업 다니거든요. 지금 54살 55살 이때 됐는데 얘네요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을 25년 다녔잖아. 근데도 지금 이제 퇴직해서 나와서 뭐 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대. 대부분이요 하지는 않고 있지만 편의점 치킨집을 한 번씩 눌러봤다.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는 이 삼각형이에요. 그죠? 만약에 본사를 합시다. 본사는 어디에 있어요? 삼각형에 맨 꼭지점 위에 있죠. 맨 밑에 있죠. 삼각형에.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해요. 수익이 생겨요. 수익이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원리적으로는 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명쾌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죠. 여기를. 물론 5%의 세계는 있다. 그럼 그 5%를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으로서 뭔가 사업을 하실 때 삼각형에 내가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여러분 지금 돈을 벌고 계시다면 삼각형에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거 삼각형 중고등학교 때 이미 알았죠. 우리는 아는 건 아는 거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르다. 몰라 내 삶에. 제가요 4번 망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 4번 다 여기서 했더라고. 사실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위로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퇴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퇴직금 그게 전 재산이에요. 만약에 3, 4년 전에 탕후루 하려고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 탕후루 하나도 안 보이죠. 왜 공부를 따로 해서 진지하게 알아내지 않으면 내 인생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그때 탕후루 3, 4년 전에 봐봐요. 퇴직하신 분들 그때 다들 야 이거 대박이네. 야 이거 해놓으면 매달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해서 던진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전 재산이야. 이제 60대 가지고 던졌어? 3년 만에 망했어? 아니야 그냥 해본 거야. 돌려줘 하고 한다고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본주의는요 제로섬 게임이라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누군가 올라가면 누군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여 밑에요. 나는 명쾌합니다. 공부해서 알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다 계속 여기에 있다. 다수들이.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강의할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알아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본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잘 쓸 수 있게 이게 삼각형을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야 유혹해서 만든 제도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걔네도 안 됐죠 결국. 제가요 일례로 메밀국수라는 걸 아까 찾아냈다 그랬잖아요. 저도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 메밀국수 브랜드 찾아가가지고 또 그걸 받아올 뻔했다니까. 견적까지 뽑았어. 근데 우리 매장이 80평인데 3억 들어간대요. 유명한 메밀국수 그 일산 동구점 내주세요 했더니 3억이야. 근데 내가 와 큰일 날 뻔했다. 그때 이제 책을 1000권 읽었다는 내가 왜 나는 책에서 뭔가를 얻으려 안 하고 자꾸 사람한테 묻고 다닌 거야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찾기 시작하다가 삼각형을 한 거예요. 또 여기서 할 뻔한 거야. 3억을 들여서. 여러분 일단은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올라가려고 해야 돼. 여러분이 절대 여기 밑이어도 돼요. 근데 아직 시작 안 하셨으면 최대한 시작을 본점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누구나 다 본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게 아닙니다. 제 친한 형 중에는 자기는 본사 죽어도 왜냐면 인건비 들어가죠. 노조 생기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깜냥이 안 된다. 나는 안 할래. 그래서 이 형은 서울 경기 지사권만 사고 돌아다니는 형이 있어요. 나랑 친한 형 중에. 뭐냐면 서울 경기 지사권은 본사의 거의 바로 밑에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형은 나는 본사할 깜냥도 안 돼도 머리도 아프고, 이 형은 대신에 책을 읽어서 어떤 브랜드가 생기면 얘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워렌 버핏이라는 할아버지 이름 들어봤죠? 그 할아버지 늘 뭐라 그러냐면 나는 1년 52주 중에 50주 책 읽고 2주 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할아버지예요. 그 사람 주가를 예측해서 돈 버는 사람이잖아. 책을 읽잖아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안다니까요. 이 형이요, 이제 웬만한 브랜드, 예전에는 10개 중에 3개 맞췄는데 지금 10개 중에 6개를 맞춰. 근데 서울경기지사건 그만 얘기하고, 제가요, 봐봐, 내가 본사를 할 수 있는 깜냥이 되냐 해봤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 요식업 50년 했어요. 우리 누나도 한 20년 했다. 아, 내가 메밀국수 기술을 내가 따로 배워와서 레시피를 만들면 내가 본사로, 그래서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브랜드 만들어서, 물론 뭐 봉평메밀이다 이러면 처음에 인지도는 있어서 처음에 잘 되겠죠. 근데 처음에 잘 되면 뭐해? 수익이 위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2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지만 지금 한 번도 10억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 다 내 거다. 1인 거야, 1인. 근데 놀라운 거는요, 내가 여기서 할 때 3억 든다 그랬잖아, 다른 브랜드 거. 내가 꼭지점에서 내가 본사로 시작할 때 3억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무지는 그만큼 무섭다. 그러니까 내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 밑에서 하잖아요. 고생은 죽으라라 하고 돈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포지션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본사가 되실지, 본사가 되시면 부디 이삭 토스트처럼 좀 가맹점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셔서 잘 끌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야, 남들도 다 이렇게 한대, 남들도 가맹비 이렇게 받는데 로열티 이만큼 받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쫙쫙 올라가는 그 구조로 하지 마시고, 한번, 저는 그렇게 제가 권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대학원 나와서 이 마이크에 대해서 박사학위 있다고 그래서 똑똑한 게 절대 아니다. 그냥 이거에 대한 전문 지식만 있을 뿐이야. 특히 금융이라든가 이런 사업하는 거에 대한 그런 교육은 1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60 이후의 삶, 우리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이 환갑잔치 했었죠. 환갑잔치 60에 퇴직하고 환갑잔치 해주면 3년 5년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60 이후를 교육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 교육제도가 아직 그대로예요. 이거 100살까지 사는 게 다 적용돼서 되려면 최소 70년은 있어야, 이제 한 80까지 너네 한번 취업했다가 60에 퇴직하면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라, 이제 그 교육이 들어간다. 근데 이미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따로 공부해서 알아내지 않으면요, 정말 무서운 세계에 떨어지는 거야. 이 삼각형의 맨 밑에. 여러분 한번 뭔지도 모르고 남들 한다고 해서 이렇게 휙 자기 전재산 던졌다가 한번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못 올라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겨놓고 싸워라. 그 다음에 이 언어, 특히 여러분도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다라고 인정하는 게 발전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초중고 대학교가 아주 낮은 수준이라니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50살 때 남산도서관 책을 읽다가 나는 왜 50년을 원화만 벌려고 이리 뛰고 저리 떴을까를 처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소상공인으로 지금 오셨잖아. 지금 외화 벌려고 덤빈 사람. 왜 우리나라 국민의 98%가 원화만 벌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 세계가 작아. 해외에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메밀국수 하나가 되는 거,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 차릴 돈으로 모았다가 3년 전에 육수 공장을 차렸어요. 그래서 6월 30일부터 밀키트를 생산하고 있다. 밀키트는 재료비 30% 똑같아. 근데 노동 시간이 훨씬 줄어. 그러니까 남들이, 야, 너 매장 하나 더 차리면 너 매출 10억 더 늘어나고. 아니, 이제 명쾌하게 하니까 그래, 너는 해. 나는. 그래서 저는 명쾌하게, 왜냐하면 이 원리가 보이면 명쾌해요. 아, 나는 육수 공장, 명공장에 돈 던지는 게 노동 비용 시간 중에 뭐라도 줄여야 돼. 근데 저는 제 수입에 메밀국수는 사실 10%도 안 된다. 저는요, 책을 왜 썼냐면, 책 봐봐요. 저 6권 출간돼 있어요. 제가 왜 책 쪽으로 더 집중하고 있냐면, 책 봐봐요. 내가 한 권 만들어 놓으면, 한 권 쓰는데 1년 걸려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노동시간 비용 나는 1도 안 들어가. 근데 계속 나한테 돈 벌어다 주잖아. 지금 한 20-30분 들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막 책 읽고 싶어 죽겠지? 고명환이랑 막 역전할매 가가지고 쟤랑 한 5시간 앉아갖고 막 얘기하고 싶지? 그래서 고명환의 글쓰기, 고명환의 독서법, 고명환의 장사법, 고명환의 마케팅법, 고명환의 유머의 기술, 고명환의 말하기법, 고명환의 강연하는 법, 제가 아는 거 다
지금 동영상 강의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PDF 파일로 판매할 거야. 저랑 비슷한 자기개발서 쓰는 친구였는데 한 5년 전에 자기 글쓰기 동영상 강의 만들어서 1년에 130억 원어치를 팔았다. 요즘도 1년에 지주장이긴 하지만 1년에 10억 원은 팔린대요. 노동시간 비용이 1도 안 들어가잖아. 내가 왜 90대에 돈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하냐면 저는 앞으로 20년 동안 내가 말한 이런 거 고명 안에 뭐 이거를 동영상으로 어떤 상품으로 컨텐츠로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거 중에 제일 삼각형의 꼭대기에 있는 게 뭐냐면 유튜브야. 유튜브 왜 안 해? 여러분 금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죽을 거잖아. 유튜브가 그거보다 더한 거라, 더 좋은 거라니까. 내 제품 하나가 더 생산된다는 게 뭐냐면 내 유튜브 영상이 여러분이 클릭하는 순간 하나가 더 생산되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기만 하면 전 세계가 한 번에 동시에 수백 수천 개가 생산되는데 내 노동 시간 비용은 안 들어가잖아. 저 지금 한 달에 한 $1,000씩 들어와요. 150만 원. 근데 나는 5분 10분도 안 걸려. 난 편집도 없고 자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년 이맘때 소담소담에 다시 만나봐봐. 아마 내년 이맘때는 한 $2,000 들 겁니다. 그럼 300만 원이야. 그 다음에는 한 900만 원 될 거다. 내 속도가 지금 그래.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알고 크게 보는, 그게 책을 읽지 않으면요 안 생깁니다. 그냥 작은 거 쫓아서 작은 거에 손님 한두 명만 안 오면, 여러분 요식업하는 사람들 중에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가지고 지가 2년 3년 레시피 만들어 놓고 오픈하기 며칠 전에 지 친구들 부르잖아요, 지인들. 그래서 먹어봐, 공짜로, 그때 공짜로 주잖아. 먹어봐 한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착해가지고 먹어보면 일단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것도 좋은 얘기 해주면 야 맛있어 이러면 야 솔직히 얘기해봐 이러지. 또 아니 맛있는데 솔직히 얘기해봐 이러면 아 이게 좀 뭐 한 것 같아라고 뭘 지적질을 한다. 근데 걔는 전문가가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그 2, 3년 지가 5년 10년 레시피 만들어 놓고 하기 3일 전날 레시피가 다 변한다. 그리고 결국 그 변한 걸로 오픈을 해. 그러면 이게 왜 그래요? 철학이 없어서 그래. 내 철학이 없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 철학이 없으면 나 매장 여러 개 더 차렸을 거예요. 근데 난 내 철학이 원리가 보이고 뚜렷하니까 나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 돈으로 육수공장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는 메밀국수를 결국 밀키트나 수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내보다. 내가 외화를 50년 동안 못 벌다가 난 책 쓰는 사람이니까 책으로 외화를 벌어보겠다. 네 번째 내가 쓴 책이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야. 그전에는 매출, 돈 이런 책만 쓰다가 이런 책은 수출이 잘 안 된대.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자. 여러분들 에이 내가 이러지 마. 유튜브 해보세요 했는데 에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자역학. 에이 내가 이러면 나는 유튜브 하지 못하는 애로 지가 관찰했잖아. 죽을 때까지 걔는 유튜브 못한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래 나도 유튜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한 번은 질문 던져야 돼. 결론적으로 내가 네 번째 책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5개국에 수출됐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무조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뭘 세상을 봐야 방법을 찾지, 그지?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내가 고명원의 해외 시장 못 봤던 것처럼 나도 분명히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로 못 봤던 시장이 반드시 있을 거다. 거긴 뭐가 있을까? 특히 눈에 보이는 상품 파는 게 있고요. 저는 사실은 10년 전에 이제는 생각을 파는 시대다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책 쓰고 유튜브 하고 동영상 강의 만들고 지금 강의하는 거 뭐예요? 이거 나 내 생각 얘기하는 거잖아. 제가 9월에만 강연을 45번 했다. 지금 일자리 없다 난리인데 저는 몸이 부족해서 강의를 더 못해. 내가 인간이 흘려갈 문의를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나라가 경기고 불경기고 이때요. 강의 교육 시장에 돈이 엄청 모여 있다. 나는 방향을 안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오케이 생각을 파는 것 중에 강의, 책 쓰고 유튜브하고 동영상 강의 뭐예요? 다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은 돈대로 벌고 거기서 막 고객과 또는 실패와 실현 겪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 가치를 나중에 돈으로 환산하겠다는 그런 작전을 가져야 돼. 트래픽 자산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회사,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라고 그러지. 근데 걔네 따지고 보면 무슨 회사예요? 이렇게 얘기해. 부동산 회사예요 이러죠. 물건 팔아서 차익으로 돈 남기고 살았어. 그러니까 스타벅스
버거킹 이전의 기업들도. 근데 경제학자들이 야 너네 물건 팔아서 이익 남기는 거 말고 너네 매장에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엄청난 가치다. 너네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그게 엄청난 가치야. 우리가 트래픽 자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 여러분 교통 혼잡 뭐라 그래? 트래픽이라 그러지. 언어를 알아야 이게 아이디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트래픽 자산이라는 개념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자 이번에 햄버거 커피 팔아갖고 얼마 팔아서 얼마 남기고 그거 회의 끝나고 나면 야 그리고 트래픽 자산이라고 너네 뭔지 알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계속 회의한 거야. 그러다가 트래픽 자산 뭐 점점 부동산 회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트래픽 자산 물건 팔아서도 돈 가지고 트래픽 자산 가지고도 얘네가 돈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거야. 여러분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그 겪는 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물건 파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게 훨씬 우리가 겪었던 모든 난 4번 실패한 그게 내 책이 잘 팔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실현하고 고통 겪는 그게 이제는 엄청난 돈이 되는 시대야. 그러니까 그거 절대 놓치지 말고 그래서 블로그든 유튜브든 뭐든 어디다가 쌓아놔야 돼. 나중에 다 돈 된다. 여러분 인생에 50, 60 이후에 인생의 후반전에는 제발 물건 팔지 말고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로봇 밑에서 일해야 된다. 생각을 팔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어야 돼. 지금은 내가 젊으니까 내가 물건 팔면서 경험 쌓고 나는 내 인생의 후반전에는 반드시 생각을 파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면 돼. 또 에이 내가 하지 마. 감사합니다.